야, 형님 대박. 와, 이만한 거 처음 봤어요. 와, 대물 이 정도면 엄청 큰 거죠. Puerto Rico, esta bomba yo la dedico a toda mi gente de Puerto Rico, a la familia Fontanet, allá en Cupe Alto y Lo Mejía en Vega Baja, que gocen. Bomba, bomba, para siempre. Bomba, bomba está presente, aquí lo canta mi gente. Bomba, bomba, para siempre. Baila, baila y goza, mi bomba puertorriqueña. Bomba, bomba. 소주가 빠지면 안 되지. 오늘은 아주 특별한 해루질을 하러 갈 겁니다. 어떤 해루질이냐 하면 정말 비싼 고급 어종을 잡으러 한번 가볼 건데요. 제가 항상 바다로만 해루질을 다녔잖아요. 오늘은 민물로 한번 떠나볼 겁니다. 민물로 가서 뭘 잡을 거냐, 바로 쏘가리. 민물 물고기 중에서도 쏘가리가 가장 비싸고 가장 맛도 좋다고 해요. 쏘가리 회 같은 경우에는 키로당 20만원을 육박할 정도로 정말 비싼 고급 회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 쏘가리를 한번 잡아보러 한번 가볼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오기 전에 장을 봐왔거든요. 쏘가리 매운탕이랑 회 맛있게 해가지고 먹으려고 야채 손질도 다 해오고 미나리랑 수제비까지 매운탕 재료까지 완벽하게 지금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목표 대물 쏘가리 한 마리 잡아가지고 회랑 매운탕 같이 한번 딱 먹어보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쏘가리의 정말 별미 중에 별미가 쓸개라고 합니다. 이 쓸개가 몸에 정말 좋고 동의보감에 올라가 있을 정도로 건강에 굉장히 좋은 특식이라고 해요. 특식. 큼지막한 대물 쏘가리를 딱 잡아가지고 쓸개 딱 예쁘게 떼서 소주에 쓸개 즙을 쫙 짜가지고 먹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제가 오늘 캠핑도 같이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회 뜰 수 있는 장비들이랑 매운탕 끓일 수 있는 그런 장비들까지 모조리 챙겨왔어요. 모조리 챙겨와가지고 오늘 쏘가리 매운탕에 회, 거기에 쓸개 즙을 넣은 소주 한 잔까지 오늘 그렇게 목표를 한번 잡고 민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소에 밥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 혼자 온 건 아니고 아빠랑 같이 갑니다. 아빠랑도 바다로 해루질은 많이 갔었는데 민물로 쏘가리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물에서는 해루질 어떻게 하는지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같이 가는데, 아직 저희가 밥을 못 먹어서 휴게소에서 밥 먹고 출발합니다. 민물고기는 99% 지스토마균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아빠랑 차 타고 오는데 지스토마에 대해서 엄청 걱정을 하다가 회를 먹어도 될지 엄청 걱정입니다. 아빠 여기 동의보감이 있는데 여기 또 쏘가리 쓸개 괴돈담에 대해서 또 나오는 거 아니야? 저는 지금 쏘가리가 많은 이 포인트로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괴돈담이 뭐냐, 쏘가리의 쓸개를 말한다고 합니다. 땅에는 웅담, 하늘에는 비담, 그리고 수중에는 괴돈담이 굉장히 효능 좋은 약재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쏘가리의 쓸개인데요. 이 쏘가리 쓸개로 술에 타서 약주로 먹는다고들 하더라고요. 쏘가리 잡아가지고 쏘가리 회랑 괴돈담으로 만든 소주 한 잔 마시고 싶었는데, 저희 형이 의사거든요. 아빠랑 형이랑 있는 저희 단톡방이 있어요. 쏘가리 회에다가 쏘가리 쓸개로 괴돈담으로 소주 한 잔 먹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절 초풍을 하더라고요. 심한 말을 저랑 아빠한테 하길래 민물고기가 토마라고 간에서 기생하는 기생충들이 수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감염이 된다고 해서 민물고기는 꼭 끓여서 먹는 게 좋다고 해요. 근데 쏘가리는 쏘가리 회로도 많이들 드시잖아요. 근데도 위험성이 꽤 높다고 하고, 형 말로는 병원에 담도염이나 담도암으로 오는 환자들이 많대요. 근데 담도염도 민물고기로 감염이 돼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작년에 예쁜 조카가 또 태어났거든요. 조카한테도 없는 거 아니냐고 말을 하길래 회는 조금 가족을 위해서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쏘가리를 잡게 되면 매운탕으로 먹어보려고 합니다. 한복을 하고 이제 입술을 해볼 건데, 바다가 아니고 민물로 왔잖아요. 채집 가능한 도구나 이런 것도 잘 모르니까 형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해루질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그 초대해주신 유튜버 채널 이름이 월산리 오리발이라는 형님이세요. 저희 카페에 가입해 주셔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민물 구경 한번 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물에서 잠수하고 있는 월산리 오리발이라고 합니다. 혁주님 영상도 알고리즘으로 떠가지고 영상 보다가 좋은 인연이 돼서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같이 물질 가는데 안전하게 또 한번 들어가서 물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민물은 채집 가능한 어구나 다른 점이 또 있을까요? 바다랑 똑같아요. 뜰채, 걸갱이, 바다 걸갱이도 가능하고, 쏘가리는 금어기는 이제 5월달부터 6월 말 지방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고요. 금지체장은 18cm인데 또 한 뼘
한복을 다 마쳤고 월산리 형님 유튜브 보시면은 맨날 출연하시는 불곰 형님이십니다. 가평코난 형님 유튜브 봐도 자주 등장하시는, 하도 많이 봐서 내적 친밀감이 있거든요. 쏘가리 한 마리 잡아야지. 아, 거기다가 매운탕을 끓여 먹을 텐데. 포인트 진입 중입니다. 강에 도착했는데 와, 미쳤습니다. 여기 너무 넓어요. 지금 하천에서 하는 줄 알고 왔는데 하천이 아니고, 와, 폭이 100m는 될 것 같아요. 엄청 넓습니다. 이제 입수하는데 와, 수온이 바다보다 훨씬 차갑습니다. 바다는 5mm 입고 들어가면은 차가운 감을 하나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수온이 아직 좀 높거든요. 20도 이상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시원한 물속으로 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다가 아니고 민물로 왔습니다. 물속을 바로 바라보니 바닥에 조개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민물에도 조개가 있구나 하고 얼른 들어봤는데 에라이 돌이야. 그런데 수온이 얼마나 낮던지 아직 바다에서는 느낄 수 없는 얼굴이 저릿저릿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저릿저릿한 느낌도 익숙해질 테니 조금 참아보며 해루질을 시작해봅니다. 들어가자마자 쏘가리를 한 마리 발견했어요. 그런데 사이즈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손으로 한번 장난을 쳐보는데요. 역시나 녀석이 빠르게 도망가 버립니다. 와, 수온이 10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10도. 얼굴이 꽝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보면은 10도입니다. 10도. 쏘가리 한 마리를 보내주고 나니 또 다른 쏘가리가 보이는 거예요. 얼른 잠수를 해보니 귀염귀염 아주 귀여운 애기 쏘가리였습니다. 애기 쏘가리랑 인사를 해주고 나니 이번에는 사이즈가 준수한 쏘가리가 나타났어요. 왼손에 들고 있던 뜰채를 얼른 오른손으로 바꿔잡고 빠르게 내려가 봤지만 녀석이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한 번 더 물속에 뭐가 있나 얼른 잠수를 해서 이곳저곳 살펴보는데 이번엔 바닥으로 예쁘게 생긴 버들치가 있더라고요.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저는 사실 강에 들어와서 이렇게 해루질을 할 수 있다는 걸 상상도 하지 못했었거든요. 다른 유튜브 채널들을 보면서 강에서도 해루질을 하는구나 알았었는데 월살리 오리발 형님 덕분에 정말 좋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예쁘게 생긴 버들치를 한 마리 구경하고 또 고개를 돌리니 이번엔 빠가사리가 나타났어요. 이 멍청해서 이름이 빠가사리인지 이 녀석은 경계심도 없더라고요. 가까이 다가가서 손으로 그냥 쓱 들어보는데 쉽게 잡혀줍니다. 한 번 더 아래로 뭔가를 발견하고 얼른 잠수를 해보는데요. 밑에 있던 녀석의 정체는 쏘가리. 한 번 더 쏘가리가 나타났어요. 들고 있던 뜰채로 앞을 가로막고 카메라로 녀석의 꼬리를 툭 건드려주니 아주 기겁을 하고 뜰채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하지만 이 녀석 역시나 사이즈가 아주 애매합니다. 임시체장은 18cm로 18cm 미만의 쏘가리들을 잡으면 절대 안됩니다. 지금 들어온 포인트에 가장 깊은 수심이 한 5m 정도 되더라고요. 수심 깊은 곳을 만나서 잠수를 한번 쭉 해보는데 잠수하기가 굉장히 편한 거예요. 분명 5mm 수트를 입으면 잠수하기가 힘들어 조금 힘겹게 내려가야 했는데 이상하게 몸이 쭉쭉 바닥까지 잘 내려가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여긴 바다가 아니고 민물이었습니다. 현재 수심은 3.5m. 바닥은 염도 때문에 부력이 더 강한데 민물은 담수다 보니까 몸이 쑥쑥 잘 내려가더라고요. 다이빙하기가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바닥으로 한 번 더 쏘가리를 발견해 랜턴 불빛을 가장 약하게 바꿔보는데요. 빛에 예민한 물고기들은 빛을 보면 빠르게 도망가기 때문에 랜턴을 가장 약하게 바꾸고 녀석을 포획해봅니다. 가까이 다가가 아까처럼 꼬리를 툭 건드려 보는데 녀석이 끝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대가리만 톡 걸려있는 거예요. 어차피 사이즈 미달인 녀석이라 구경만 하다가 집으로 돌려보내줍니다. 이번엔 바닥으로 이상한 조개가 하나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얼른 집어보는데 이건 뭐야 이거? 말조개? 먹는 거 알죠? 타이어보다 길게요. 말조개 밑에 조개 있길래 하나 주셨는데 먹는 조개랍니다. 가라. TV를 보다가 어디선가 말조개를 잡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말조개를 보다니 바다만 다니던 제게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한 번 더 밑으로 사이즈 좋은 물고기를 발견해서 잠수를 쭉 해보는데요. 밑에서 발견한 녀석은 사이즈가 나쁘지 않은 쏘가리였습니다. 쏘가리가 돌 위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녀석을 뜰채로 쓱 덮어서 꼬리를 툭 건드려주는데 아이고야, 눈치 빠른 녀석이 뒤로 빠르게 도망가 버립니다. 또 다른 생명체들을 찾으러 열심히 잠수를 해보고 있는데 저 뒤에서 버디 형님이 멋지게 빛을 쏴주고 계시더라고요. 카메라를 앞으로 돌려 수중 환경을 한번 탐색해봅니다. 이번엔 형님들이 한 곳에 모여 계시더라고요. 여기 밑으로 쏘가리가 있다고 되게 신호를 주시길래 가까이 다가가 쏘가리가 어디 있나 유심히 살펴보는데 쏘가리가 돌 사이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잔뜩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려가면 분명 그 녀석은 돌 속으로 숨어버릴 것만 같아서 잠시 기다리다가 몸을 살짝 낮춰봤는데 역시나 녀석이 바위 밑으로 쏙 숨어버렸습니다. 손을 한번 쭉 뻗어보지만 이 무거운 바위는 제가 들 수가 없더라고요. 아쉽지만 다른 녀석을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바다는 수심이 깊은 지형에 나오면 주변 수심 모두 깊을 수밖에 없지만 이 민물 포인트는 수심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깊은 데가 있으면 바로 옆에는 또 이렇게 얕은 그런 지형이 또 있었습니다. 1m에서 4m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해루질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사이즈 작은 쏘가리만 보다가 이번에는 밑으로 아주 커다란 뱀물 메기가 나타났어요. 민물에 와서 메기를 처음 보니까 와, 사이즈가 정말 크더라고요. 녀석이 어디를 바삐 움직이고 있길래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녀석이 정지한 찰나에 조심히 뜰채를 갖다 댑니다. 나이스 개차. 녀석이 움직이는 타이밍에 맞춰서 뜰채를 쓱 들어주니 사이즈 좋은 메기가 뜰채로 빨려 들어오더라고요. 역시나 인증샷 빠지면 안되겠죠. 손으로 목덜미를 아주 강하게 잡고 멋지게 인증샷을 한번 찍어봅니다. 오늘의 첫 조가 사이즈 좋은 메기로 조가망을 채워줬습니다. 사이즈 좋은 메기를 잡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물속을 계속해서 탐험해 보는데요. 아, 오늘 목표가 이 쏘가리인데 이 사이즈 작은 쏘가리들은 계속 보였거든요. 근데 제가 원하는 3자 이상 대물 쏘가리들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 큰 애들이 나한테만 안 보이냐고. 방금 잡은 녀석도 사이즈가 얼마나 애기애기한지 카메라에 한번 담아만 주고 바다로 돌려보내줍니다. 오늘 목표정인 쏘가리를 잡지 못할까봐 슬슬 걱정이 되더라고요. 한 번 더 수심이 조금 있는 지형 바닥까지 쭉 잠수를 해서 바위 옆에 붙은 물고기 한 마리를 탐색해 보는데요. 이 녀석 역시나 사이즈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은 애들은 정말 수십 수백 마리가 있더라고요. 이번엔 수심이 얕은 지형 약 2m 정도밖에 되지 않는 포인트입니다. 바닥으로 잠수를 하는데 이렇게 작은 애들밖에 보이지 않다니 한 마리랑 장난을 치고 나서 고개를 돌리니 또 다른 한 마리가 그것도 못 잡냐며 저를 또 놀리더라고요. 도망가는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불곰 형님께서 저한테 신호를 주더라고요. 랜턴으로 아래를 가리키는데 와, 왔구나. 내게도 차례가 왔구나. 바로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건 분명 쏘가리 큰 걸 발견하고 내게 알려주는 거야. 속으로 직감을 하고 얼른 내려가 봤는데 와,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큼지막한 쏘가리가 바위 밑에 떡하니 있더라고요. 녀석이 얼마나 멋지게 생겼던지 아까 사이즈가 정말 작았던 쏘가리들이랑은 이 포스가 달랐습니다. 뜰채로 그대로 덮어주고 녀석이 움직이는 찰나 뜰채 그물망을 한 손으로 딱 잡아버렸습니다. 나이스 개차. 오늘의 목표종 쏘가리를 드디어 잡았습니다. 와, 야, 형님 대박. 와, 이만한 거 처음 봤어요. 쏘가리 계속 보긴 봤거든요. 근데 다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못 잡다가 와, 대물 이 정도면 엄청 큰 거죠. 이 정도면 그래도 한 3자 될 것 같은데? 와, 야, 대물수까지 잡았습니다. 형님이 라이트로 알려주셔가지고 와봤는데 와, 물속에서 보니까 엄청 커 보이는 거예요. 와. 사이즈 좋은 쏘가리를 형님 덕분에 나이스 개차 했습니다. 제가 왼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오른손밖에 사용을 하지 못하는데 사실 이 녀석도 촬영을 하다가 제가 놓칠 뻔 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쏘가리를 한 마리 잡고 종아리에 차고 있던 라이프로 바로 심해를 해줬는데요. 바다에서는 요즘 상어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심해하기가 조금 겁나는데 민물은 상어 걱정이 없으니 바로 심해를 해줬습니다. 한 번 더 빠가사리를 만나서 녀석이 머리를 쓱쓱 쓰다듬어주고 고개를 돌리니 이번엔 오리발 형님이 저를 호출하더라고요. 한 번 더 기회가 왔다. 한 걸음에 달려가 밑으로 바로 잠수를 해보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사이즈가 좋은 쏘가리가 저를 딱 기다려주고 있더라고요. 녀석이 놀래 도망가지 않을까 아주 조심히 뜰채로 덮어보는데 녀석이 바위 밑으로 딱 숨어버립니다. 이걸 어쩌나 물 밑으로 손을 열심히 한번 넣어보는데 정말 다행히도 물 반대쪽이 뚫려있지가 않은 거예요. 녀석이 막다른 돌틈에 갇혀서 제 손에 딱 걸리길래 이번에도 놓칠 뻔한 걸 아주 운이 좋게도 포획 성공했습니다. 사이즈 좋은 쏘가리를 2마리 잡고 이번엔 밑으로 커다란 메기 선생님을 한 번 더 만났는데요. 메기들이 사이즈가 얼마나 좋던지 조금만 더 크면 이 뜰채로 잡기가 힘들 수 있겠더라고요. 이 녀석은 꼬리에 상처가 났는데 이 사연이 있을 것 같은 이 메기를 미안하지만 오늘은 제가 데려가야겠습니다. 아파서 쉬고 있던 건지 잠을 깊게 자고 있었던 건지 뜰채로 녀석을 잡아주니 자기를 놓아주라고 발버둥을 치더라고요. 녀석이 도망가지 못하게 손으로 조심히 꺼내 인증샷을 한 번 더 찍어봅니다. 팔뚝만한 사이즈가 손맛이 아주 좋더라고요.
사이즈 좋은 메기를 한 마리 잡고 나서 계속해서 수중 탐사를 해보는데 쏘가리가 계속 보입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는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쏘가리들만 눈에 보이는 걸까요? 아직은 쏘가리 보는 눈이 조금 부족한가 봅니다. 제가 쏘가리 민물회루질을 하러 간다고 해서 쏘가리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민물고기인데도 쏘가리를 회로 많이 드시더라고요. 심지어 쏘가리 회를 파는 식당들도 굉장히 많던데 이 디스토마 예방은 어떻게들 하시는 건지, 먹고 나면 항상 병원에 가시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이 디스토마가 안복기간이 막 10년, 20년이 될 수도 있다는데 또 쏘가리 회가 그렇게 맛있다던데 너무 맛이 궁금했지만 기생충에게 감염이 될까 좀 무섭더라고요. 이번엔 바닥으로 아주 큰 잉어가 나타났는데 거의 다 잡았을 찰나에 녀석이 빠르게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치는 잉어를 따라가는데 와, 엄청나게 큰 가물치가 또 있더라고요. 가물치도 제가 TV에서나 봤었지 와, 실제로 보니까 정말 사이즈가 엄청 나더라고요. 거의 미터급은 되는 것 같던데 해루질을 하다가 중간에 형님한테 가물치나 잉어들이 있던데 얘네들도 잡아서 먹냐 여쭤보니까 매운탕도 먹기도 하지만 거의 약 재료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뒤로 한 번 더 대물 가물치를 만났습니다. 숨을 죽이고 아주 천천히 녀석이 뒤로 다가가 보는데요. 녀석이 눈치채지 못하게 뜰채를 준비해 녀석을 덮어보려는데 덮는 순간 녀석이 엄청난 힘으로 뜰채 아래를 뚫고 빠르게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거의 다 잡았는데 아주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오, 사이즈 엄청 좋습니다. 야, 진짜 잘 잡으신다. 이게 가물치예요? 오리발 형님의 가물치를 구경하고 형님들 근처로 와보니 나란히 잠수를 하시면서 쏘가리를 잡고 계시더라고요. 불곰 형님이 잠수를 하고 계신데 밑으로 쏘가리를 일체에 쏙 넣어 위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녀석이 바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해고고 아까워라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형님께서 끝까지 따라가 놓쳤던 녀석을 다시 잡아 올라오시더라고요. 나이스 개차. 끝까지 따라가 잡았어. 야, 쏘가리 내가 한번 놓쳤다가 끝까지 따라가서 잡아 올라오셨습니다. 이번엔 저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력이 모자란가 봐요. 녀석을 잡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딱 지형이 다 돌밭이다 보니까 이 각진 뜰채로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대물은 저에게 잡혀주지 않을 생각인가 봅니다. 이렇게 사이즈 작은 물고기들은 쉽게 잡혀주더라고요. 내가 만만한 건지 얘네가 만만한 건지 뜰채에 딱 담아보는데 입을 뻐끔뻐끔 거리는 게 붕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번 더 작은 물고기가 있길래 뜰채로 쓱 빠르게 떠보는데요. 잡고 나서 녀석을 한번 가까이 살펴보니 방금 잡았던 뻐끔뻐끔 물고기와 같은 종이었습니다. 뻐끔뻐끔 물고기를 두 마리나 구경을 하고 고개를 돌리니 수심이 1m밖에 나오지 않는 곳에서 쏘가리가 또 한 마리 나와주더라고요. 하지만 역시나 저에게는 이런 작은 애기애기한 물고기밖에 나타나주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큰 메기가 한 번 더 나타났어요. 아예 밑으로 얼른 들어가길래 녀석이 나오기를 기다려봤지만 끝끝내 녀석은 모습을 드러내주지 않았습니다. 추울 텐데 안 추워? 지금 덜덜 떠는구만. 차에 들어가 있지. 보내줘. 너는 내가 보내준다. 붕어랍니다, 붕어. 뭔가 했는데 분들은 달라. 저는 쏘가리를 좀 큰 게 안 보이더라고요. 두 마리 잡은 거 다 형님들이 알려주셔가지고 저는 전부예요. 메기 두 마리. 와, 근데 불공 형님은 조가 엄청나고요. 형님도 여기 엄청 좋습니다. 사이즈들이 실력 차이가 나네. 와, 진짜. 바다하고. 야, 나는 안 보여. 이거 메기랑 쏘가리 가갖고 이거 매운탕 끓여 먹자고. 쏘가리랑 메기 가물치 침대. 와. 일단 맥이랑 쏘가리랑 빠가사리까지 손질을 다 마쳤는데 이것만 지금 매운탕을 끓일 거예요. 여기는 쏘가리 2마리랑 빠가사리 3마리가 들어있습니다. 야채랑 미나리랑 수제비, 여기에 비기, 양념장까지. 이야, 진짜 크다. 꽉 차 넘쳐. 오, 쏘가리 매운탕. 이거 쏘가리 위로 올려놨는데 살 장난 아니야. 와, 살 미쳤습니다. 와, 살 미쳤어. 처음 먹어보는데 엄청 맛있다고, 이게 또 비싸다고 또 그렇게 난리니까 쏘가리 매운탕 해가지고 준비해서 여기다가 한 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와, 국물 미쳤습니다. 민물고기 거의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민물고기가 좀 흙내가 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맛있네. 흉내 없어. 흙내 없어? 맛있어.
맛있네. 쫄깃쫄깃하네. 진짜. 와, 이 살이 맛있네. 쑥 살이 들어가진 않네 이게. 식감이 엄청 맛있네. 쏘가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 이게 우럭 식감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실제로 식감이 엄청 쫄깃쫄깃합니다. 야, 이거 회도 맛있겠다. 회가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이거. 국물 같이 올리고 여기다가 미나리까지. 와, 미나리 향 너무 좋습니다. 머리에도 살이 엄청 많더라고요. 머리. 민물 해루질 처음 해보는데 수온이 엄청 낮습니다. 물에 들어가니까 얼굴이 좀 꽝꽝 얼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바다에서 해루질할 때는 12월이나 돼야지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수온이에요. 10도 정도 수온일 때 그 꽝꽝 어는 느낌이 얼굴에 나는데 그 꽝꽝 어는 느낌이 지금 벌써 지금 10월 말인데 나더라고요. 추운 것 때문에 조금 힘들었고 하천이라고 하기에는 엄청 넓은 그런 포인트에서 해루질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민물이다 보니까 시야가 좀 안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시야가 엄청 좋은 거예요. 수심이 한 5m 정도 나오면은 그때부터 바닥층이 좀 안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한 3m, 4m까지는 수면에서 바닥이 보일 정도로 서해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민물 오시면은 시야 괜찮다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대가리살이 맛있다 그러거든요. 맛있네. 맛있네. 푸석한 그런 기가 하나도 없네 진짜. 와, 이게 쏘가리가 민물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흙내 이런 거 걱정은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건 아예 없고 이 식감이 엄청 쫄깃쫄깃합니다. 바닷고기들 중에서도 광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물렁물렁하고 부서지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쏘가리는 살이 단단합니다. 살이 엄청 쫄깃쫄깃해서 거의 우럭보다도 더 단단한 느낌이 들어요. 진짜 맛있다. 이게 거의 키로에 얼마나 그랬지 이게? 20만 원. 살아있는 쏘가리는 키로에 20만 원씩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오늘 4마리를 잡아왔으니까 회가 20만 원. 회가 20만 원. 맞아. 매운탕 숫자가 8만 원, 이제 중짜 넘어갈수록 이제 10만 원 단위로 넘어가더라고요. 회는 1kg에 20만 원이다. 엄청 비싼 회인 거예요. 사 먹을 수는 없는 정도의 가격이거든요. 저한테는 그거는 사 먹을 수밖에 없다. 와. 근데 오늘 너무 아쉬웠던 게 쏘가리를 들어가자마자 발견을 하고서 쏘가리를 계속 만났어요. 계속 만났는데 이제 한 3자 이상 되는 큰 쏘가리들을 제가 한 마리도 못 봤단 말이에요. 오리발 형님이랑 불금 형님이 번갈아 가면서 저를 한 번씩 여기 쏘가리 큰 거 있다고 알려주셨는데 그렇게 알려주신 거 말고는 제가 그렇게 3자 이상 되는 큰 쏘가리는 발견을 못했어요. 아직 인물에 적응이 안 돼 있어가지고 보는 눈이 실력이 조금 모자란 거겠죠. 그래서 다음에 가면은 이제 3자 이상 되는 거 제가 꼭 한번 발견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 손으로 한번 잡아보는 게 또 하나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쏘가리 말고도 진짜 한 메다급 되는 가물치들도 한 3마리 봤거든요. 가물치가 얼마나 크던지 민물에 물고기가 많이 서식하지 않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청 많이 만났습니다. 엄청 많고 바닥층에 보면은 서해 바닷속이랑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막 문어가 지나가는 것 같고 갑오징어도 어디 있는 것 같고 이런 막 헛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민물이랑 바닷물이랑 굉장히 안에서는 헷갈릴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와, 맛있네. 쏘가리 회가 맛있는 거구나. 진짜 쏘가리 진짜 맛있네. 무랑 비슷한 줄 알았다. 대가리 부분 볼따구에 붙은 볼살, 그 볼살 식감 아시나요? 그 볼살 식감이 엄청 쫄깃쫄깃하잖아요. 지금 쏘가리가 몸 전체가 그런 쫄깃쫄깃한 식감이에요. 와, 볼살 먹는 식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와,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함께 해주신 월산리 오리발 형님이랑 불금 형님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매운탕 먹고 있고 집에 갈 때도 불금 형님께서 쏘가리를 또 큰 거를 또 2마리를 주셨어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오빠랑 밥 먹으면서 소주 한잔 먹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